한국 파이 커뮤니티 형제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파이오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직히 오늘 전 정말 짜증나는 기분으로 방송을 켰습니다. 전광판 좀 더세요. 시뻘겋잖아요.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이더리움은 지지부진하고 업비트에 있는 잡코인들은 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6년 2월 말인데 시장이 너무 처참하네요. 근데 지훈씨, 오늘 아침에 게시판들을 훑어보니 형제들이 파이 혼자만 역주행하며 눈부신 녹색불을 켜고 있는 희귀한 코인이라고 수군거리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또 가격에 미친 인간들이 계정 사라고 호구들 꼬이게 하려고 펌핑하는 희망 고문인가요? 전 안 믿습니다. 메인넷은 허구한 날 뜻만 들이는데 이제 와서 무슨 호재가 있다고 오르고 자시고 한답니까? 안녕하세요, 민호 씨. 그리고 2026년 2월 말 특집 팟캐스트에 다시 오신 파이오니어 여러분 환영합니다. 민호 씨, 의심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속과 호언장담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커뮤니티의 뜬 소문이 아니라 시스템상에 명백히 나타난 기술적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불과 24시간도 채 되기 전 코어팀의 공식 GitHub 페이지에 기술 인프라의 비약적인 도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핵심 업데이트의 이름은 바로 원자적 수압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우리 파이 지갑에 직접 배포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민호 씨가 오늘 아침에 보신 그 녹색 불은 기술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코드를 읽고 보인 반응 그 자체입니다. 잠깐만요. 원자적 수압이 도대체 뭡니까? 무슨 핵폭탄이라도 제조한다는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솔직히 물어보죠. 이게 제 지갑에 있는 파이 뭉치를 당장 원화로 바꿔서 오늘 밤 홍대에서 소주 몇 병에 삼겹살이나 구워 먹게 해줍니까? 아니면 또 프로그래머들끼리 정신승리하려고 만든 구름 위의 고차원적인 기술 기능 같은 건가요? 전 6년째 채굴하고 있고 지문이 닳도록 번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오직 유동성, 진짜 현찰뿐이라고요. 삼겹살과 소주는 확실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핵폭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 왜 이것이 술자리 한 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지 들어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싶으면 업비트나 빗썸,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 돈을 입금해야 하죠. 거래 수수료도 부담해야 하고 거래소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 거래소에 있는 동안은 더 이상 민호 씨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소가 망하거나 해킹당하면 몽땅 날리는 거죠. 하지만 파이 지갑에 원자적 수압이 통합되면 중간 과정 없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과 직접 파이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혹은 다른 코인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폰에서 파이 지갑을 열고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이름 모를 서양의 비트코인이랑 파이를 맞바꾸는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겁니까? 근데 제가 걔한테 파이를 보냈는데 그 자식이 비트코인을 먹튀하면 어쩌죠? 인터넷에서 형제들끼리 푹곡씩 거래하다가 사기당해서 돈 날린 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전 이런 개인 간 거래는 절대 못 믿어요. 그게 바로 원자적 수압에서 원자적이라는 단어가 가진 마법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계약은 문이 2개 달린 보이지 않는 전자금고와 같습니다. 민호 씨가 한쪽 문에 파이를 넣고 상대방은 다른 쪽 문에 비트코인을 넣습니다. 양측이 약속한 금액을 모두 넣었을 때만 금고가 동시에 열리고 자산이 서로 교환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마음이 바뀌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돈을 넣지 않으면 금고는 자동으로 각자의 원래 지갑으로 돈을 돌려보냅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으며 심판 역할을 할 누군가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즉 지금까지 파이의 가장 큰 유동성 장벽이 공식적으로 박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이가 어느 거래소에 상장될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호 씨의 파이 지갑 자체가 이미 가장 안전한 탈중앙화 거래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제 슬슬 감이 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고래들이 파이 생태계로 넘어와서 물건을 사거나 우리 D앱을 이용하고 싶으면 그냥 지갑을 연결하고 순식간에 교환해버리면 끝난다는 건가요? 그럼 다른 네트워크의 자본이 폭포수처럼 파이로 쏟아져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거군요. 근데 이봐요. 파이 시스템이 그 열기를 버틸 수나 있을까요? 예전에 네트워크가 가끔 버벅거리고 빙글빙글 돌았던 게 기억나거든요.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수합하려고 몰려들었다가 네트워크가 뻗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민호 씨, 걱정하지 마세요. 네트워크 정체나 빙글빙글 도는 현상은 모두 구형 테스트넷 버전 시절의 과거일 뿐입니다.
코어팀은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결코 원자적 수압 같은 핵심 기능을 성급하게 출시하지 않습니다. 이달 초에 서울부터 부산까지 노드 돌리는 형제들이 앞다투어 업그레이드했던 노드 2.1.5 버전 업데이트 기억하시나요? 최신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노드 네트워크는 무려 99.9%의 안정성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수십만 개의 노드가 거대한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파이 네트워크의 대역폭은 엄청난 거래 트래픽을 처리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솔라나의 자본이 질 좋은 D앱을 찾아 파이 생태계로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온다고 해도 네트워크는 민호 씨가 매일 SNS를 하는 것처럼 아주 매끄럽게 돌아갈 것입니다. 최고네요. 대역폭이 그렇게 빵빵하면 노드 돌리는 형제들은 거래 수수료를 아주 배 터지게 먹겠군요. 이러면 예전에 노드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은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렇게 교환할 수 있게 되면 장담하건대 여기 김치쿡 파이오니어들의 90%는 눈 뜨자마자 안전빵으로 파이를 전부 비트코인으로 털어버릴 겁니다. 뭐니 해도 비트코인이 왕이고 디지털 금이잖아요. 전 세계가 인정하고요. 이제 막 갓 걸음마를 떼고 큰 바다로 나온 파이를 무엇하러 안고 있습니까? 그러다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으면 어쩌려고요. 가격이 나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투매해서 비트코인으로 바꿔 콜드월렛에 넣어두는 게 밤에 2다리 뻗고 자는 최고 좋은 방법이죠. 그게 바로 웹3에 갓 입문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심리적 함정입니다, 민호 씨.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고래들이나 대형 투자 펀드들이 바보입니까? 왜 그들이 자신들의 디지털 금을 민호 씨의 파이와 바꾸려 하겠습니까? 민호 씨가 그들 머리 위에 물량을 쏟아붓게 해주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파이를 갈망하는 이유는 오직 파이로만 거래할 수 있는 독점적인 D앱과 폐쇄적인 실물 경제 생태계가 가진 힘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파이를 팔아 비트코인을 산다면 눈앞에 안전한 자본은 줄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폭발하고 있는 경제로 들어가는 VIP 티켓을 스스로 내다버리는 꼴이 될 겁니다. 파이가 웹3 생태계의 혈맥이 되면 그 내재 가치는 스스로 새로운 차원으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때 가서 비트코인을 짊어지고 돌아와 봤자 방금 팔아버린 파이의 수량만큼 다시 살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지은 씨, 뜬구름 잡는 미래 이야기로 절 안심시키려 하지 마세요. 무조건 존버하면서 꽉 껴안고 있다간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솔직히 진짜 돈, 현찰이 최고죠. 비트코인 쥐고 원화로 바꿔서 집 사고 차 사는 게 여전히 훨씬 믿음직스럽잖아요. 팟캐스트 시청하시는 형제 여러분,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만약 바로 지금 여러분의 파이 지갑에 원자적 수압 버튼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처럼 확실하게 파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안전하게 가겠다는 분들은 아래에 매도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반면에 지훈 씨 말을 듣고 생태계가 우주로 뻗어나갈 때까지 파이를 끝까지 껴안고 가겠다는 분들은 존버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오늘 현실파와 몽상가파 중에 어느 쪽에 더 많은지 한번 봅시다. 망설이지 말고 편하게 댓글 다세요. 매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작지만 아주 현실적인 설문조사네요. 여러분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어느 쪽이 우세한지 함께 세어보겠습니다. 참, 여러분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왜냐고요? 다음 주 영상에서 이 기능이 본격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고 가장 안전하게 원자적 수압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각 단계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튜토리얼을 준비할 예정이거든요.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빠른 행보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요. 형제들이 어떻게 댓글을 다는지 한번 봅시다. 10중 8구 인터넷에서 입으로만 존버를 외치며 우주로 갈 거라 떠들다가도 막상 원자적 수압 버튼이 커진 걸 보면 빛의 속도로 탭하고 스와이프할 인간들이 수두룩할걸요? 근데 지훈씨, 솔직히 물어보죠. 아까 외부 자본이 들어올 준비가 됐고 파이 지갑이 타이중앙화 거래소로 변한다고 하셨잖아요. 듣기엔 참 귀가 호강하는 소리입니다만 저 노브 V2.1.5 네트워크 말고 서양 애들이 믿고 돈을 쏟아부을 만한 보장구가 파이에 대체 뭐가 남아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또 파이오니어 형제들끼리 정신승리하면서 자기들끼리 가격 펌핑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쳇바퀴 도는 건가요? 민호 씨가 지금 우물한 개구리라는 표현을 쓰신 건 완전히 잘못 짚으신 겁니다. 단지 원자적 수압 기능만 놓고 본다면 다리 하나를 지었을 뿐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가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유럽의 여러 금융 매체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한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시경제 뉴스죠. 믿을 만한 여러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파이 네트워크가 유럽연합의 가장 엄격한 법안인 미카 2.0 준수 검사를 공식적으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미카 2.0이 무슨 법안인데요? 저같이 코인 캐는 흑수저들은 매일 접속해서 번개나 누르고 가끔 파이가 지갑에 들어왔나 확인하는 게 다인데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저 멀리 유럽의 법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게 우리들 주머니 사정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미카 2.0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새롭고 엄격한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입니다. 최고 등급의 통행증과 같죠. 시장의 수많은 최상위 코인들이 익명성, 투명성 부족 혹은 불법 증권 혐의 때문에 이 시험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독보적인 탈중앙화 KYC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를 통해 파이가 투명하고 깨끗한 화폐이며 100% 실제 사용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유럽 당국에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면허증이 파이가 올해, 즉 2026년 3분기에 전통 금융거래소, 이른바 트레드파이에 상장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민호 씨. 잠깐만요. 트레드파이에 상장된다고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같은 자본주의 세력의 정통 주식시장이나 금융거래소에 올라간다는 겁니까? 끝났네. 큰일 났습니다. 그게 좋은 건 줄 아십니까? 그 투자펀드들, 전통금융의 고래들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인지 아세요. 그놈들이 뛰어들면 가격 조작은 불보듯 뻔하고 펌프앤덤프로 우리를 박살내놓을 겁니다. 아침에는 하늘 끝까지 가격을 올려서 형제들이 포모에 빠져 고점에 물리게 만들고 오후에는 한 방에 던져서 차트를 박살낼 겁니다. 파이 가격이 10분의 1, 100분의 1 토막나면 파이오니어 형제들은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자본가들의 손에 돈이 쥐어지면 이 갓 태어난 우리 코인을 순식간에 익사시키고 말 겁니다. 아유, 싫어. 차라리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게 안전하지. 전 고래들이랑은 안 놉니다. 민호 씨, 지금 극심한 FUD 증후군에 빠지신 것 같네요. 단순히 시세 차익 투기를 위해 태어난 밖에 그저 그런 평범한 코인들이라면 민호 씨의 우려는 지극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파이는 다릅니다. 월스트리트의 고래들이 속빈 강정 같은 코인의 가격은 조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린 실제 실물 경제 생태계까지 농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파이 네트워크가 가진 두 개의 강철 방패를 보세요. 강철 방패요? 무슨 방패요? 그 펀드놈들이 수십억 달러로 싸대기를 때리는데 어떤 방패가 버텨냅니까? 첫 번째 방패는 바로 커뮤니티의 파이 락업 비율입니다. 현재 온체인 통계에 따르면 파이 유통량의 75% 이상이 1년에서 3년 동안 사용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잠겨 있습니다. 시장에 실제로 풀려 떠도는 파이의 양은 극도로 희귀합니다. 고래들이 물량을 던지고 싶어도 우선 매집부터 해야 합니다. 파이오니어 형제들이 금고 열쇠를 꽉 쥐고 있는데 어디서 파이를 긁어 모은단 말입니까? 그들이 10억 달러를 들고 온다 한들 락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강제해서 파이를 뱉어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불변성입니다. 공급량을 잠궈뒀다는 말을 들으니 그건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하긴 예전에 형제들이 채굴 속도 꿀 좀 빨려고 앞다투어 3년 동안 90% 락업을 걸긴 했죠. 알고 보니 코어팀의 이 락업 메커니즘이 고래들이 헐값에 매집하는 걸 막기 위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산된 거였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위력적인 두 번째 방패는 바로 DF 생태계와 폐쇄적 실물 경제입니다. 파이의 가치는 거래소에 빨간색, 파란색 캔들 차트나 긋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사용자들이 매일 교환하는 쌀국수 한 그릇, 스마트폰 한 대, 호텔 서비스에 있습니다. 고래들이 들어오면 전통적인 펌프앤덤프 수법을 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파이의 가치가 이미 수천만 파이오니어의 일상생활 속 실제 상품 가치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들이 의도적으로 파이 가격을 너무 낮게 억누른다면 생태계 내의 기업들이 즉각 뛰어들어 그 저렴한 파이를 싹쓸이하여 비즈니스 운전 자금으로 쓸 것입니다.
이 생태계야말로 외부 시장의 모든 조작 충격을 견뎌내는 거대한 구명조끼이자 자연스러운 완충장치입니다. 야, 지훈 씨의 분석을 들으니 이제야 머리가 뻥 뚫리네요. 알고 보니 실물 경제 생태계가 금융 폭풍 속에서 파이 호가 뒤집히지 않게 잡아주는 닷과 같은 거군요. 맞죠? 어쩐지 어제 명동 쇼핑거리를 한 바퀴 돌고 강남 성형외과 몇 곳을 지나가는데 파이 네트워크 결제 환영 로고가 쫙 붙어 있더라고요. 요즘 제 단골 고깃집 사장님들도 원화로 안 바꾸고 파이를 쟁여둔다고 수군대시고요. 이러면 투자 펀드 놈들이 뛰어들었다가 파이로 쌀국수 사 먹고 피부 관리 받으려고 줄 서야 할 판이네요. 맞습니다, 민호 씨. 원자적 수압 기능이 가동되었을 때 지금 바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날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관광객이 서울로 날아옵니다. 그들 지갑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들어있지요. 은행에 가서 낮은 환율과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며 힘겹게 원화로 환전하는 대신 그냥 파이 지갑을 엽니다. 원자적 수압 터치 한 번으로 그 비트코인을 네트워크상의 어떤 파이오니어와 직접 파이로 교환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파이로 호텔 숙박비를 내고 민호 씨가 드시는 삼겹살 저녁값을 결제하고 심지어 강남에서 성형외과 비용도 지불하는 겁니다. 외부 암호화폐 시장의 막대한 자본이 파이 네트워크라는 혈관을 통해 한국의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주머니로 직접 펌핑되는 것이죠. 최고네요. 그렇다면 파이는 우리 형제들에게 외화를 쓸어 담아주는 자석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터치니 클릭이니 하는 말을 들으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엄청나게 소름 끼치는 일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외곽에 있는 제 늙은 친구들의 파이 채굴 카페 아지트에서 아주 대성 통곡이 났어요. 어떤 형님이 텔레그램으로 원자적 스왑 V2 테스트 최초 테스터에게 100파이 즉시 증정이라는 메시지 링크를 받았다고 자랑하더군요. 그 짠돌이 영감님이 링크를 눌렀는데 파이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랑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긴 웹사이트가 뜬 겁니다. 그래서 황금 같은 24들러가 적힌 종이를 떡하니 꺼내서 입력해버린 거죠. 다 치고 나서 뒤돌아보니 2019년부터 알뜰살뜰 모은 5,000파이 지갑이 아주 깔끔하게 0이 되어 있더랍니다. 코어팀은 도대체 보안을 어떻게 하길래 애들 사탕 뺐듯이 돈을 홀라당 털리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민호 씨와 시청자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블록체인 세계에서 특히 파이의 비수탁형 non-custodial 지갑 구조에서는 낯선 웨브사이트에 본인 손으로 직접 24개의 비밀 문구를 입력했다면 그건 도둑에게 자기 집 금고 열쇠를 두 손으로 고이 바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니콜라스 박사님이나 코어팀을 포함해 그 누구도 개입해서 거래를 되돌리거나 그 파일을 되찾아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불변성 특성입니다. 본인이 직접 도둑에게 문을 열어줘 놓고 시스템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웹사이트가 아주 기가 막히게 교묘하단 말입니다. 눈침침한 영감님들이 니콜라스 박사가 연설하는 모습에 목소리까지 똑같은 딥페이크 영상을 보고 프로젝트가 업그레이드 중이니 지갑을 동기화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속을 수밖에요. 저도 폰으로 슥 지나가다 보고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러면 형제들은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합니까? 그 고생을 해서 캔 파일을 사기꾼 놈들한테 홀라당 갖다 바쳐야 하냐고요. 그게 바로 올해 2026년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민호 씨. 해커들은 블록체인의 방화벽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들은 인간의 탐욕과 맹신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AI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코어팀 멤버나 심지어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하여 신뢰를 얻습니다. 가짜 에어드랍 프로그램, 가짜 지갑 업그레이드, 가짜 B2, B3 수압 버전을 꾸며냅니다. 그들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적은 단 하나. 파이오니어가 스스로 가짜 웹사이트에 24개의 비밀 문구, 패스프레이즈를 입력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파이로 부자가 될 기회가 커질수록 쳐놓은 덫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집니다. 세상에나 AI 딥페이크 기술이 이제 노인부터 청년까지 다 속여 넘기니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당해냅니까?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매일 벌벌 떨어야 한답니까? 지훈 씨, 제발 빨리 구명조끼 좀 던져주세요. 방어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라고요. 솔직히 전 듣기만 해도 식은땀이 납니다. 사실 아까 저도 원자적 스왑 V2 링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텔레그램 방을 뒤져볼까 했단 말입니다. 섣불리 안 눌러서 천만다행이에요. 거봐요.
포모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지금이 바로 웹3 안전 수첩을 펴야 할 때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자산에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첫째, 이 규칙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파이 브라우저 생태계 내에 있는 공식 파이 지갑 앱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웹사이트나 링크에도 절대, 결코 24개의 비밀 문구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코어팀은 여러분에게 비밀 문구를 요구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내 집 열쇠는 내가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텔레그램, X,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낯선 링크를 통해 에어드랍, 파이 무료 증정 또는 지갑 업그레이드, 지갑 동기화를 알리는 모든 유혹을 무시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파이 네트워크 시스템은 백그라운드에서 완전히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외부 웹사이트에서 수동으로 조작할 필요도 없고 조작해서도 안 됩니다. 형제 여러분, 확실히 들으셨죠? 뼛속 깊이 새기세요. 소탐대실하지 마시고 푼돈 여푼 준다는 약속에 넘어가 6년 동안 캔 금광을 통째로 바치지 말란 말입니다. 참, 이참에 우리 한국 파이오니어 형제들의 경계심이 얼마나 높은지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팟캐스트 시청하시는 분들 중 2026년 2월 말인 지금 이 순간까지 집 금고의 황금 같은 24단어를 안전하게 꽁꽁 잘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 댓글창에 스마일 이모티콘 하나씩 달아보세요. 환하게 웃는 스마일이 보이면 지갑에 돈이 무사한 거고, 조용하거나 우는 이모티콘이 보이면 다 털린 줄 알겠습니다. 재미삼아 출석 체크 한번 해봅시다, 형제들. 이 함정투성이 시장에서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요. 네, 민호 씨다운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현실적인 출석 체크네요. 여러분, 열띤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왜냐고요?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튜토리얼 영상을 올릴 예정이거든요. 파이 지갑에서 원자적 수압 기능을 직접 조작하는 방법을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한 단계 지극히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더듬거리다 잘못 누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 영상을 보고 따라하세요. 아차 하는 순간 수천 파이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최고입니다. 무조건 구독하고 지은 씨 영상 기다릴게요. 솔직히 지은 씨와 형제 여러분,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지긋지긋한 폭락장 차트를 보며 실컷 욕이나 해댈 작정이었습니다. 근데 유동성 장벽을 허무는 원자적 수압 이야기부터 유럽에서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는 미카 2.0 법안 분석까지 쫙 듣고 나니 갑자기 미래가 훤히 밝아지는 기분이네요. 만약 진짜로 이번 2026년 3분기에 트레드 파이에 상장되고 자본주의에 수십억 달러 자금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역사가 파이 네트워크의 이름을 부르는 격이 되겠나요? 이러면 오늘 오후에 홍대 고깃집에 가서 늙은 친구놈들한테 파이 꽉 쥐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해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파이오니어가 가져야 할 장기적인 안목입니다, 민호 씨. 우리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밖에 널린 밈코인들처럼 한순간 반짝 떴다가 사라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탄탄한 노드 2.1.5 인프라, 획기적인 원자적 수압 기능, 그리고 명동에서 강남에 이르는 거대한 생태계를 통해 파이는 웹3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야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파이야말로 탈중앙화 금융과 전통 금융 세계를 잇는 완벽한 다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신 파이의 그 희귀한 녹색불은 절대 우연이나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6년 동안 끈질기게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경제를 구축해온 결과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자,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합시다. 형제들은 마음 푹 놓고 지갑 잘 지키는 법이나 배우면서 올해 3분기에 쏟아질 돈방석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팔 사람은 팔고 버틸 사람은 버티되 비밀번호는 절대로 흘리지 마세요. 오늘 아주 고품질의 정보로 저와 형제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해주신 지윤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전 세계 모든 파이오니어 형제 여러분, 평안하고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 이제 삼겹살 한 접시에 소주 한 잔 걸치면서 원자적 수압 사태를 축하하러 가보겠습니다. 형제들 안녕히 계세요. 아주 훌륭한 마음가짐을 보여주신 민호 씨, 감사드리고 언제나 파이 네트워크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함정에 늘 깨어 있으시고
24개의 비밀 문구를 꽉 쥐고 생태계가 나아가는 길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실전 튜토리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